잘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한테 뭐 자꾸 더 하지 마요, 그거. 누구한테? 서울 씨가 더 잘해야지. 네. 항상 이 사업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 네. 담당자를 다그쳤는데 오늘은 못하겠어. 오늘은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오늘은. 네.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네. 네, 세상 서러운 게 혼자 있을 때 아픈 거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좀 더 서러운 게 군대에서 아픈 겁니다. 이거 사실 그 굉장히 네. 비극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뭐 질병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군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네. 진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부족하죠. 나는 군대에 대해서는 양보 없는 거 아시죠? 양보 없죠. 그래서 이 부상 제대 군인을 위한 센터를 서울시가 서울시 차원에서. 또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진작에 써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얘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죠. 세 분 함께 나오셨습니다.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 군인센터 이주은 실장님, 그리고 자조모임의 안성덕 회장님, 또 자조모임 사업체 이성은 대표님까지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표정들이 굉장히 밝으신데 네. 오늘 내용은 상당히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 부상 제대군인 이주은 실장님의 소개가 일단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병대 대위로 전역을 했고 오. 19년도에 이제 김포 전방에서 경계 작전 중에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해서 족부가 절단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쳐 보니까 이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상군인들의 부족한 제도 등이 보였고 이제 이런 제도를 바꾸고 싶어서 작년 22년에 전역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운영실장을 맡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마어마한 부상을 입은 분이에요. 어떻게 좀 극복이 좀 됐나요? 그쵸. 이게 또 다치고 보니까 다른 다친 친구들이 더 많이 보였고요. 그분들을 돕는 게 더 가치 있는 네.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부상에서 만약에 전역 제대를 하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상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군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있고 뭐 제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네. 딱 전역 시점 이후부터 네. 그때부터 심사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이 또 서해 수호의 날인데 네. 2002년도에 이제 제2연평해전에서 음. 다쳤는데 계속 군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2023년까지 보상 자체는 못 받으신 거죠. 그 부상에 대해서 네네. 현재 그래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그거 수가 없는 바꿔야겠는데요? 거고. 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심각하지 않아? 솔직히. 그러게요. 이거는 근데 뭐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또 나서야 네,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부상을 해서 이제 제대를 한다고 치고 네. 제대할 때는 그럼 뭐 부상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보상이 결정되고 이런 거예요? 그쵸. 얼마나 장애가 남았느냐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에 따라 이제 국방부에서 나오는 보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그 국가유공자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보훈처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또 음. 보훈처에서 유공자가 되냐 안 되냐가 또 보상에 대해 좀 달라지고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국방부랑 국가보훈처가 다른 부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기가 발생해요. 심사 기간이 워낙 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만약에 초반에 비해당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씩 공백이 생기고 그 사이에 분명히 장애가 발생했고 힘든데 나라로부터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많은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저희 센터를 통해 이제 신청해주신 할아버지신데요. 네. 이창수 어르신이라고 그분은 64년도에 군복무 중에 동상으로 발가락을 절단하셨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발가락을 절단하셨는데 혹시 발가락 2개 절단하셨으면 얼마나 보상을 받으셨을 것 같으세요? 이 사실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만 그렇죠. 네. 진짜 인생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셨고요. 현재 보훈처 기준으로는 발가락 절단의 경우 3개 이상이 절단이 돼야 최소 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스스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나라 지키다가 건강하게 나와도 진짜
군 시절이 얼마나 힘든 시절입니까? 근데 너무 또 잘 극복하셨고 네네. 그리고 다른 두 분도 좀 소개를 부탁을 안성덕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네, 저는 강원도 고성 전방에서 네. 혹한기 훈련과 전방 교체 투입 작전 중에 다발성 근육염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인 희귀병을 앓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 쉽게 말하면 근육이 깨져서 이제 조금씩 사라지는 병이고 아무래도 그렇다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돼서 전역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병은 이제 치료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게 어려운 데인가요? 이게 말 그대로 난치병이라서요. 네. 아직 뚜렷한 원인과 그거에 대한 치료법은 있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스테로이드와 같은 어떤 약에 의한 치료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제가 전역을 하면서 받았던 보상금은 조금 있어요. 사실 네. 뭐 그냥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아유. 네. 근데 그게 다였죠. 네, 사실 그 이후로 뭐 어떤 보훈 대상이 되거나 뭐 유공자가 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작년 말까지 이제 금융 공기업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요. 네. 현재는 이제 다시 재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 자조 모임의 회장이라고 그러시는데 네. 이거는 뭐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그냥 모여서? 자체적으로 꾸린 겁니까? 제가 막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딱 제가 만든 건 아니었어요. 사실 네. 우리 실장님과 옆에 계시는 대표님께서 네. 처음에 만들어 주셨고 그때 처음에 제 기억에 4명 모였어요. 저 포함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책임감도 생기고 또 이 일이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 있고 네. 지금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정확한 인원수가 실장님 저희 얼마나 아니 계세요? 회장님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니 계속 뭡니까 이거? 이제 상담 쪽은 우리 실장님이 아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사실. 내일 또 저희 자조 모임 하는데요. 네. 내일 한 20분 정도 오실 아유 예정입니다. 매우 소규모군요. 네. 만나면 분위기는 좀 밝아요? 아니면 좀 그래도 어둡고? 작년 7월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은 나오셔가지고 네. 기쁘다, 재밌다, 아.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뿌듯하고 진짜. 그거를 만드신 분이 여기 계신 이성은 그래요? 대표님이십니다. 이승훈 대표님 어떻게 뭐 하셨던 분이길래? 저는 길벗 인성교육협회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군 강의를 지금 횟수를 7년째 하고 있고요. 군 강의요? 네, 어떤 군대 강의요? 대상에 뭐 특전사령부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인제 북쪽 맨 끝에서부터 포항까지 굉장히 많은 부대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부대 다닌 개수가 한 250개 부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군 부대에서 강의를 하고 오면은 아까 진행자분 두 분께서도 이렇게 울컥하고 화도 나시고 네. 기분이 언짢으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 현장에서 다치는 분들 그리고 다쳐서 지금 누워 있는 분들 아. 이런 용사님들을 보고 간부님들을 보고 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작은 힘이지만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그 공동 대표님들하고 새롭게 좀 뭔가 군내 관련된 사업을 하자고 할 때 네.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닿은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인데 센터장님이 이렇게 이제 저희 실장님, 네 실장님께서 이렇게 저희랑 같이 인연이 돼가지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이거는. 네.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 실장님께서 네. 3가지의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이제 법률 지원하는 것도 하시고 네. 그리고 청년들 취업하는 것도 도와주신다고 아. 하시고 개인 상담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네. 개인 상담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자조 모임이라는 거를 결성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그렇겠죠. 대한 디자인이 없으셨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자조 모임을 대치동에서 어머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모임하는 게 있어서 네. 이런 것을 좀 모델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처음에 너무 조용하시고 네. 표현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인정하는 게 힘드셨고 아, 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고 그 예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에 자책감 같은 것도 있으셔서 마음 아파. 진짜 마음 아파. 네, 그래서 이제 실장님하고 얘기하기가 청년 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
가족도 같이 하자라고 해서 네. 저희 자조 모임은 가족하고 청년하고 두 가지로 파트를 나눠서 지금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자조 모임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 부상 제대군이 센터를 만든 건가요? 네, 이 맞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센터는? 그러니까 제가 19년도에 다치고 네. 났을 때 뭔가 한번 죽을 뻔했는데 남은 인생 좀 더 가치 있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모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다쳤던 분들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 지원에 대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게 이제 그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기회에 이제 21년 6월에 오세훈 시장님이랑 간담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시장님한테 전 전역할 거고 이제 이런 부상군인 지원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오. 건의를 드려가지고 네. 그때부터 서울시와 이제 사업을 만든 거죠. 오. 그리고 한 반년 정도 걸려서 제가 전역한 날짜 맞춰서 22년 3월에 오. 처음으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야, 없던 게 그냥 이런 건 우리 진짜- 실장님이 이렇게 건의해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같이 사업계획서 와. 쓰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사업은 다 제가 다쳤을 때 부족했던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고 싶었고 와. 그런 게 이제 또 시 차원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또 이제 많이 수정해 주셨죠. 네, 네, 네. 이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좀 책정되어 있나요?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아. 비해서. 작년에도 저는 제 가진 역량에 비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흥분치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해도 아유, 굉장히 좀 천만다행이죠, 위안이 그나마. 좀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네. 이제 청년 부상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조례 발표하겠다고 기사도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부상 군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좀 공식적으로 나온 기록은 국방 통계연보에 이제 장애 보상금을 받는 인원수가 나와요. 그게 최근 뭐 5년 평균 약 1,000명 정도 되고 요즘에는 그 좀 다치는 분들이 줄어서 한 연 7에서 800명 정도는 장애 보상금을 받고 전역하는데 장애 보상금을 받는다라는 건 약간 충분한 장애가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는 이제 부상 군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뭐 여러 분야로 어떻게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저희가 나름의 기준을 만든 게 네. 군에서 부상을 당했다라는 증명 뭐 자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네. 좀 사업에 어떻게 보면 한계인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만 이제 좀 지원이 가능. 네.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증명 자료 그리고 군에서 부상당했다는 증명 자료. 예를 들어 군병원 의무 기록이나 네. 뭐 부대 측에서 작성되는 발병 경위서 등을 확인해서 저희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나는 좀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뭐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있는 그런 심리 지원 사업 같은 거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흔히 막 공공기관에 전화하면 그거 저희 업무 아니에요. 딴 네, 데로 맞아요. 전화하시면 돼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당했을 때 제가 전화했을 때 그럼 너무 전화하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군에서 다치신 분들인데 아, 그래서 최대한 그럼요.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최대한 정보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해서 어쨌든 신청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의무 저희가 크게 지원하는 사업은 이제 법률 지원 사업인데 법률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군에서 이렇게 다쳤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아. 그리고 국가유공자에서 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사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뭐 행정 심판이나 이제 행정 소송까지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와 싸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변호사를 지원해 주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 공익법센터 소속으로 돼 있어서요. 네. 저희 공익법센터 변호사님들께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법률 이제-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심리 상담 그리고 자조 모임 나눠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 지원. 아무래도 대상이 취업 지원. 청년들이다 청년이지, 보니까 다. 예, 취업 지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조 모임과는 아주 가깝게 이렇게 운영이 되겠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정기적인 모임이 월 1회 만나고 있고요. 네. 그 밖에도 계속해서 만남 횟수를 늘리려고 또 네. 자발적으로 또 모여서 얘기 나누고 아니 그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문을 두드린 분들을 자조 모임으로 이렇게 좀 안내도 하고 합니까? 네, 저희 센터 신청하신 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한번 네네. 나와 보셔라.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저 회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유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해. 긴장돼서.
자조 모임과 네. 이게 좀 연계가 제대로 되면은 네. 심리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보셨던 분들 가운데 이 모임 나오시고 혹은 뭐 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고 굉장히 좀 고마워하는 혹은 뭐 그런 분들 사례를 많이 좀 보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부회장님이 또 계세요. 저희 자조 모임에 최근에 취업도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먼저 CRPS라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계세요. 그거 엄청 아픈 거죠. 네, 그 이렇게 살짝만 스쳐도 네, 흔히 말하는 자결통이라는 그런 아유. 통증을 느끼시는 네. 분인데 그분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되게 좀 고민이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갑자기 못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취업에 굉장히 자신이 없으셨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 모임 저희와 함께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밝아지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취업도 최근에 하셔가지고 네. 너무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어쨌든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긴 합니다만 뭐 하다못해 좀 미국 같은 데만 해도 그 부상 군인 뭐 상위 군경 이런 분들에 그 대한 영웅처럼 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디 가게를 가든 혹은 뭐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간에 네. 굉장한 그 대우를 일단 받고 존중과 대우를 네. 받는데 우리는 그게 좀 너무 심하네. 우리는 심지어 의무복무인데. 네. 와, 이거 참 안타깝네. 네. 이성훈 대표님도 사실 이제 군대를 다녀오진 않으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태 같은 것도 이제 잘 모르셨을 텐데 막상 보시니까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군인들이 아파서 이렇게 뭐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게 자세가 왜 그런 건가 이러고 막 원망스럽게도 보고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몰랐을 때는. 근데 네. 제가 이제 횟수가 거듭하고 이제 군 시스템도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하는 그런 눈이 생기니까 이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파도 부대 안에 있는 의무실 말고 외부에 있는 병원 가는데 절차가 너무 어렵고요, 까다롭고요. 그리고 인정받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그렇죠. 알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라는 곳이 군대 특성상 아프다라는 거를 쉽게 선뜻 외부에다 말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그런 죄악시하는 체제더라고요. 분위기 있었어요. 네. 저 때만 해도. 누구 용사님이나 간부님들 아프시다는 얘기 들으면은 저도 그만큼 공감이 돼서 네, 네. 네. 진짜 큰 역할 하시는데 그거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족한 부분 그거를 기탄 없이 얘기하십시오. 저는 이제 군복무 중 다친 군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두 개라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는 충분한 보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명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네.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이 바뀌어야 되고 부상군인들의 그런 명예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 맞습니다. 바뀌어야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충족된다면 네. 이제 나라를 지키다 다친 분들이 네. 그래도 조금은 덜 억울해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론화가 진짜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평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고 하면 우리도 이제 너무 미안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뭐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최웅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15년도에 이제 ROTC 후보생을 하고 있을 때 네. 그 목함지뢰를 밟아서 하재현 중사랑 김정은 중사가 이제 다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전 심지어 군에 소속돼 있는 ROTC 후보생이었는데도 그냥 뭐 안타깝다 다쳤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치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당시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제가 다쳤을 때 그 친구가 저를 병문안 와서 위로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처럼 다친 군인들을 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자, 혹시 두 분은 또 어떤 거 좀 아쉬움 혹은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역하기 전에 우리 용사님들께서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보훈 대상이 되려면 뭐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부분이 전역을 하고 나서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 서류가 굉장히 잘 작성돼 있고 뭔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발병경위서나 공무상병 인증서 같은 서류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뭔가 사실과 인과관계가 좀 다르게 작성되어 있었을 때 전역 후에는 그거를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일을 재개하기도 쉽지 않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접근하기도 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사님들께서 전역하시기 전에 뭔가
그런 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있거나 혹은 네. 우리 간부님들께서 그런 걸 좀 교육을 미리 좀 받으셔서 네. 본인의 소대원들께 이렇게 좀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야, 좋겠어요. 군대에서 그런 매뉴얼이 너무 없나 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 군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 없습니다. 저는. 혹시 저 우리 대표님 이성원 대표님은 뭐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저께 저희가 성과 공유회라고 서울시청에서 공유회를 했었어요. 저희 센터가 1주년의 행사를 어저께 했는데 그때 이제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차 도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1차는 이제 이렇게 회원들 모집하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젊은 분들의 취업, 이제 사회로의 진출 네. 이런 거를 서울시에서도 신경 쓰고 앞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셔서 네, 어저께 정말 너무 그렇습니까? 기뻤습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이거 관심 있게 보는 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정말 기뻤고 그리고 저희 이제 시민들 저희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희 네 이렇게 센터가 오픈된 것도 서울시에서 오픈된 거 처음이고 네, 그건 뭐 고맙죠. 너무 자랑스럽고 네. 그런데 시민들이 아무쪼록 우리 군인들 볼 때 젊은 나이에 안 됐다 군대 가서 이렇게 봐주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군인 하나 지나가네 찝찝찝 이렇게 봐주시지 마시고요. 네. 정말로 아름답고 젊은 나이에 멋지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희생과 그리고 봉사 헌신하는 젊은이들한테 감사의 마음. 감사의 리스펙까지 마음. 가야 됩니다. 리스펙.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청년들이 작년에는 유튜브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직 올리지는 못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2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1탄밖에 아직 없어가지고 네, 그거 나중에 한번 저희 두 분 진행자분들께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을 집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책 나오면 네. 시민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이야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세 분 포함해서 그 자조회 그리고 또 그 센터에서 열심히 또 좀 활동을 좀 해주셔서 부상 입으신 분들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 같은 거 잃지 않으시게 잘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한테 뭐 자꾸 더 하지 마요, 그거. 누구한테? 서울 씨가 더 잘해야지. 네. 항상 이 사업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 네. 담당자를 다그쳤는데 오늘은 못 하겠어. 오늘은 못 하겠어. 도저히 못 하겠어 오늘은. 네.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법도 좀. 아유 네. 국회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법도 빨리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네. 더 해도 돼요?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는데 그 휴가 나온 군인들 보면 휴가 나온 군인데. 네, 휴가 나와서 뭐 다니는 군인들 보면 잘 고맙다라고 말은 못해도 고맙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 아무 걱정 없이 잘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아.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세 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네. 앞으로도 이 활동 쭉 좀 잘 이어서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네. 해주셨습니다. 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메일로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할 일이 너무 많네요. 회를 거듭할수. 네. 뭐 진짜 많네. 진짜 할 일이 많아. 네. 네.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